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디입니다. 오늘은 긴 인생에서 1년 정도 쉬어도 별일 안 생긴 괜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많이 웃질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재수. 저는 재수는 안 했는데요. 재수라는 게 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또래들보다 뒤처진다, 늦어진다, 느껴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,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재수를 한 친구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.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수를 하는 친구들한테 문자라든지 전화를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. 괜히 미안한 마음에. 그리고 그 친구들도 지금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면 재수를 하는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서로 연락도 자주 못했고,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내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괜히 감추게 되고, 그때가 20대 초반이잖아요. 아주 초반. 근데 지금 30대 초반이 돼서 돌이켜보면 아 진짜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사실 여러분 그 재수라는 것보다 요즘 시대의 취준이라는 게 비교하자면 훨씬 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. 아니 그때 잘 지내라고 문자 한 통 안 보낸다고 해서 뭐 내가 문제를 하나 더 맞는 것도 아니고, 또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내가 뭐 문제를 하나 더 틀리는 것도 아닌데, 그때 우리가 너무 서로 미안한 마음과 또 재수를 하고 있다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잖아요. 남들은 다 대학교 갔는데 나만 못 갔다. 아 근데 나 내년에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? 뭐 이런 불안감.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또 그것도 인생의 정말 일부분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1년 동안 재수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1년 더 시간을 소비했지만 별일 안 생기더라 라는 거죠. 남들 가는 대학교 나 잘 왔고,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하고 똑같이 뭐 취준해서 회사 다니고 있고, 또 남들 하는 걱정 똑같이 하고 있고. 두 번째, 휴학. 휴학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. 20명 중에 한두 명. 그런데 저는 2년이나 휴학을 하게 됐죠. 졸업을 제 남자 동기들하고 같이 하게 됐고, 또 나름 그걸로 위안을 삼기도 했죠. 근데 저는 휴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. 2년 동안 돈을 벌 수 있었고, 또 돈을 벌어서 뭐 어학연수도 갈 수 있었고, 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, 오히려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쉽게 장기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누려보자 라는 1년 아래 휴학을 해서 돈을 벌고 이제 그거를 실행한 거죠. 그런데 저는 괜찮았지만 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. 근데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그들의 목적은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, 저는 취직 전에 학생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게 제 목적이었고, 그런데 재밌는 건 2년 휴학하고 졸업할 때 친한 동기들 중에 취업을 한 친구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휴학을 했지만 출발선상은 또다시 같이 쓰게 되는 그런 형상을 띠게 된 거죠.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. 세 번째, 취준.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바로 취직이 된 케이스라서 사실 친구들이 말하는 취업 준비, 이 취준 기간이 없었어요. 한 졸업하고 한두 달 만에 바로 된 케이스라서, 물론 제 나름의 취준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남들이 느끼는 어떤 압박의, 무언의 압박의 시간은 많이 못 느꼈죠. 그런데 이제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네덜란드로 대학원을 간 케이스라서 네덜란드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준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. 남들이 인생에서 한 번 하는 그 취준이라는 걸 저는 2번 하게 된 거고, 또 첫 취준 기간에는 그런 압박감이 전혀 없었는데, 두 번째 취준은 정말 힘들었어요.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그냥 너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운 적도 있었고, 제가 사실 막 힘들다고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타지에서 취준을 하는 게 굉장히 더 힘들었고, 더 벅찼던 이유가 제가 원래 기존에 일했던 그 산업군이 있었는데, 이 산업군을 변경을 했고, 또 원래 일했던 그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 포지션도 변경하려고 제가 아예 다른 일을 해보려고 일자리를 구했거든요.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,
그 당시에 제가 자주 위안을 삼으려고 들었던 노래가 황규영 씨 맞나? 그 나는 문제 없어.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항상 울다가도 나는 문제 없어 이랬었어요. 근데 또 다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즐길 걸 후회가 돼요. 제가 그렇게 취준 생활을 몇 개월 하고 나서 네덜란드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에 취직이 돼요. 취직했는데 금방 나왔어요. 왜냐면 내가 과연 이 일을 하고자 네덜란드에 왔나? 이 고민을 스스로한테 정말 매일매일 1분에 한 번씩 정말 맞나? 내가 이걸 하려고 왔나? 이 길이 맞나? 계속 물었어요. 근데 결국엔 아니더라고요. 내가 당장 취직이 안 되면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취직이 됐는데 일단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그 회사를 나온 다음에 어떤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네덜란드에 KVK 넘버를 등록하고 이런 사업 구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당시에는 또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네덜란드에서 많은 일을 안 겪었으면 실현, 사기 뭐 이런 걸 안 겪었으면 또 이렇게 공유할 만한 정보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남들하고 비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가는 길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면 일도 잘 되고 또 추진력도 쉽게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이직.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네덜란드 광고회사 서울 오피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나름 커리어를 높이려고 이직을 준비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직한 회사가 IT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근데 이 이직을 한 회사에서 한 회사로 넘어가는 그 텀이 생각보다 길었어요.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고 그 말 아세요? 허송세월 보낸다? 정말 남들이 이 허송세월 보낸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면은 정말 싫은데 그 말을 또 부모님이 자주 하셨어요, 그때. 부모님인데 어쩌겠습니까?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도 저는 그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을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고 또 출판을 해서 책이 팔려서 인세를 받은 걸로 뭐 중앙아시아 여행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힘들었던 이직 기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? 리프레시도 얻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직 때문에 회사가 안 맞아서 다른 회사를 가고 싶다. 그거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. 그냥 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준비할까? 그냥 그렇자니 돈이 문제고. 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직을 준비하자니 너무 벅차고 몸이 힘들고.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.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돌아보면 진짜 별거 아니고 언젠가는 진짜 기회는 오고 속도 차이고 기회가 오는 걸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.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기회가 올 때 잡는 사람이 승자다.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는 역량의 보유자인가? 이것도 중요하고 다섯 번째, 창업 준비.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제가 좀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정부 지원 사업에 뽑혀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바로 시작은 안 하고 예비 스타트업 준비자로서 한 길면 1년, 짧으면 한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저만의 프로젝트, 저만의 사업을 시작할 건데 저도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회사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. 그런 거 있죠. 뭐 내가 나오는 거 반, 회사가 나가라는 거 반, 이런 반반. 아무튼 서로 좋지 않게 그렇게 회사를 저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, 집 이렇게 제 삶의 루트가 바뀌었었어요. 도서관을 갔었던 건 회사를 간뒀었으니까 내가 나름 이제 하려고 했던 걸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보자.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보자.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한 몇 주 다녔나? 얼마 안 있다가 전염병 그 사태가 발생한 거죠. 그 회사 소식을 건너 듣는데 그 회사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다고 해요. 아무래도 조그만 회사들은 워낙 손실이 너무 크니까.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회사가 그렇게 문을 닫고 나서 내가 나오게 되나 조금 더 이르게 회사가 날 원치 않고 나도 그 회사를 원치 않을 때 그렇게 나온 거나 사실은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 한두 달 정도 고뇌의 시간이 좀 길었어요. 어쨌든 전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도 좀 받았고
그러면서 나만의 사업을 준비하는 그 구상 기간도 있었고, 나처럼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이 많겠다라는 거를 공감하게 됐고, 모든 일이건 정말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겪어보지 못했으니까. 저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육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무상으로 임대도 받고 뭐 그렇게 좋은 정말 결과를 얻었지만 아직 그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결국에는 기회는 오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것 같고, 6번째, 전염병. 우리가 진짜 이런 거를 상상이나 해봤겠어요. 사실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.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당황스럽겠어요. 이런 사태 때문에 뭐 무급 휴가를 받고 계신 분들, 재택근무하시는 분들, 또는 권고사직까지 요즘 많다고 하는데, 그래도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우리가 원래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 시간을 뭐 책을 읽든, 내가 평소에 못 봤던 뭐 영화나 미드를 몰아보든, 뭐 외국어 공부를 하든,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한다든지 몇 개월 있다가 당연히 이게 끝나겠죠, 여러분? 그때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그래도 나름 집에서 유용한 시간을 보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뭔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? 삶을 마감할 때 정말 의미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. 생각해보면 우리 살면서 별거 아닌 거에 화내고 슬퍼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죠? 앞으로는 우리 더 자주 웃어봐요. 네,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럼 빠이다.